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이곳에도 드리워졌습니다. 6.25 전쟁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울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천 상륙작전처럼 유명한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존재합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하나의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울산, 그 안에 여러 스토리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이제 울산에서 벌어졌던 보도연맹 사건과 빨치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신 분이라면 영신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단지 보리쌀을 준다기에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빨갱이로 몰려 죽음을 맞죠. 이 장면은 영화 속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정부는 좌익 전향자들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활동가는 무관한 평범한 민간인들까지 강요와 회유로 가입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 정부는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간주했고 재판도 변명할 기회도 없이 수천 명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났고 기록도 책임자도 없이 역사 속에 묻혀버린 비극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울산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말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선 좌우익 갈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좌익 전향자 감시를 명목으로 보도연맹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름 하나를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죽음을 부르는 서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장 하나가 생사를 가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6월 울산에서도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당국은 조사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소식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상당수는 재판 없이 처형당했으며 유족에게도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도장은 행정 절차를 가장한 사형 집행의 수단이었습니다. 울산의 산속은 그날 피로 물들었습니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1949년 12월 울산 태화국민학교에서 국민보도연맹 울산군연맹이 결성됐습니다. 처음엔 228명이 가입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 수는 15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문맹자이거나 농업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민들이었습니다. 1950년 8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울산경찰과 CIC는 보도연맹원들을 대운산과 반전고개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최소 212명이 집단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는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단지 쌀을 받기 위해 비료가 공짜라는 말에 군면제를 해준다는 말에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명단은 전쟁이 터지자 살생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어느 날 아무 의심 없이 집을 나섰고 그 길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50년) 여름 울산 태화리 말정마을에 살던 서땡땡 19살의 학생은 갑자기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지만 동네 주민의 밀고로 결국 붙잡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울산경찰서를 수차례 찾아갔지만 아들의 얼굴조차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서땡땡 군이 1950년 8월 18일 처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뒤 아버지는 유족회와 함께 반전고개에서 유해수습을 시도했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마을에서 외면당했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땡땡 군은 1950년 8월 18일에 이미 경찰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교 기록에서는 3달 뒤 보도연맹 관계로 퇴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퇴학 처리를 한 것. 국가는 그렇게 죽음을 공식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땡땡 씨는 자수하면 살려준다 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스스로 지서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이땡땡 씨의 사건의 경우 도장만 찍으면 축구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울산에서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태화강 백사장에서의 시위, 울산경찰서에서의 농성, 유해 발굴 요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울산의 산속에서 두개골, 탄피, 철사줄에 묶인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육골이 담긴 트럭을 몰고 울산경찰서를 향했고 경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진상규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합동묘는 파헤쳐졌으며 유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유족들은 죽은 가족을 2번 애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또 하나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국가는 긴 침묵 끝에 2005년이 되어서야 진실을 물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으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이미 반세기를 지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울산 위령탑이 제막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죽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울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빨치산이라고 불렸고 누군가는 빨치산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빨치산은 공산주의 유격대를 뜻하는 말로 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지시에 따라 남한 후방에서 활동한 무장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숨어다니며 군수품을 약탈하거나 관공서를 습격하고 정부에 협조한 주민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토벌대를 조직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풍경 좋은 산악 관광지로 알려진 영남 알프스의 중심 신불산. 그러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곳은 빨치산의 정거지였고 군과 경찰이 밤낮으로 토벌 작전을 벌이던 격전지였습니다. 울산 빨치산 사건. 1950년대 초 울산에서도 빨치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운산과 가지산 등 험준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은신하며 활동했죠. 일부는 민가를 습격하거나 식량을 요구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토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군과 경찰, 향토방위 단체까지 동원해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민간인들까지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조자라는 의심만으로 체포되거나 사전조사나 재판 없이 현장에서 처형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빨치산 진압이라는 이름 아래 울산에서도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1952년 3월 울산 신불산 일대. 군과 경찰은 빨치산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해발 1200m 능선 아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유격대와 군경은 며칠 동안 전투를 이어갔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빨치산은 숲속 참호에 몸을 숨기고 군경은 계곡 아래까지 수색하며 매복과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들린 총소리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기억해야 합니다.